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시제는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진단키트 주들이 사실은 이제 엔데믹으로 돌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적인 매도세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즌에서 공시가 하나 떴었죠. 신제품에 대한 공시가 떴고, 그 신제품으로 인해서 대량 검사와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이 진단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지없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테마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온 이 공시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대량 생산과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어떤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이 하락세가 멈추기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주가가 끝까지 떨어지는 그 시점, 즉 엔데믹, 코로나의 완전 종료, 모든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는 그 시점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코로나에서 더 이상 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 시즌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점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현재 엔데믹 24시간 다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주 뒤에 최종적으로 엔데믹으로 갈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항원 진단검사 쪽으로 중심을 잡았던 그 검사법이 다시 PCR 검사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정확도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 항원을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에 걸렸다 보니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신속 항원으로 대처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정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도를 느낀 정부에서 PCR 검사로 회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PCR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2021년도,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PCR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에 대한 매출은 많이 감소하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적당히 감소할 정도로 감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신제품에 대한 뉴스, 공시, 비코로나에 대한 제품에 대한 공시가 올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도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천정윤희 대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외국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모건 컨퍼런스였죠. 참여해가지고 100개의 신제품을 올해 안으로 내놓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에 아무것도 만약에 올해 성과가 없다면 본인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인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 대표의 성향상 제가 봤을 때의 천 대표의 성향은 자존심이 매우 세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 100개에 대한 비제품, 코로나 비제품에 대한 것은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주가가 과거처럼 15만원까지 희귀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틀림없이 올 거다. 그게 올해 안에 올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을 했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아직까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전체적인 증시가 나쁘진 않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2%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6%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제 미국장
미국 증시가 오른 만큼 어떤 기술적 반등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국내장을 보면 어떤 식품주 그리고 어떤 테마주들이 거의 중점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주들이, 시젠을 포함해서 많은 진단키트 주들이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들 다 하락하고 있죠. 다들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공시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모든 기업들이 다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시젠이 오늘 같은 경우 이 신제품에 대한 제품 공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공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진단 전문기업 시젠이 세계 최초로 3CT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대량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많은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R 검사에서 감염원, 타켓이죠. 어떤 바이러스, 정량적 지표를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개의 채널에서 한 개의 타켓, 그리고 CT 값을 산출하는데, 시제는 20년간 축적된 분자진단 노하우, 그리고 19개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한 개의 채널에서 3개의 CT 값을 구현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제품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성매개체 감염증, 소화기 감염증, 요로 감염증,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에 이게 합쳐져서 여기에 따른 신제품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문가들이 3CT 기술로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병원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신드로믹 검사, 이 신드로믹 검사가 시젠이 지향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죠. 여기에 따라서 한 단계 더 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일한 장비로 3배 분량의 검사가 그러니까 대량 검사가 가능하다. 이 대량 검사가 가능하다면 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어떤 원가 우위에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 이기는 이유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단가의 원가 차이에, 단가 차이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제는 이런 식으로 대용량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면 비용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신제품으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HPV 고위험군 14개 종의 타켓으로 한다고 하고요. 다른 회사 제품이 HPV16, HPV18 이종에 대해서만 개별 CT값을 제공하는 반면에 시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감염 정도를 정약정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시제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 상반기 내 검사 자동화 장비, 대규모로 가격을 적정하게 싸게 하고, 그리고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기계 올인원 시스템을 적용해서 동네 병원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할 수 있는 종합 분자 진단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자 진단의 대중화를 앞당긴다라는 계획, 이 계획이 최종적인 목표인 거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코로나 테마를 벗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코로나 테마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이 시젠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PV 전문가인 프랑스 리모주 대학교 의과대학 세바스티안 한츠 교수, HPV는 어떤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계속 존재하는지 또는 사라졌는지 바이러스의 종류를 판별해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시젠의 다양한 병원체를 찾아내는 분자진단 기술 개발에 깊게 감명했고, 신드로믹 검사, 호흡기 질환 등의 진료사항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젠에 내놓는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근처에 있는 병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이 대중화가 앞당겨진다면 시젠의 매출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R로 유턴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큰 호재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PCR은 앞으로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독감 검사를 하듯이 이 PCR이라는 거는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엔데믹이라는 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PCR 검사를 아마 공고를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기조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독감 검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검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사실은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그게 치명률이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는 이제 거의 엔데믹으로 향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젠이 지금의 주가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공시들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공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도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개인들 특히 개인들이 이 시즌에 대해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거기에 따른 주가가 더 이상 가지 않는다. 그리고 가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시즌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시즌 같은 경우 언젠가는 오를 거라 믿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